요모조모 계획을 짜요. 세 번째 이야기. 주영이는 아직 두발 자전거를 타지 못합니다. 평소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지만 보조바퀴가 2개 달려있는 4발 자전거만 탔거든요. 하지만 이제 4학년이 되었으니 2발 자전거를 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영이는 올 여름 방학에는 2발 자전거를 배우기로 목표를 세웠어요. 아빠, 방학이 됐으니까 자전거 한 대 사주세요. 이제 저도 2발 자전거 타고 싶단 말이에요. 아빠는 주영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내 생일이 단 한 달쯤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내가 자전거 살 돈의 절반을 모으는 거야. 용돈을 조금씩 아껴서 모아도 좋고 착한 일을 해서 돈을 받아도 좋고 아빠는 나머지 반만 보태줄게. 자전거가 꽤 비쌀 텐데 제가 그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그건 내가 하기 나름이지. 아빠 제안이 마음에 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노력해봐.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아빠의 말에 주영이는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주영이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과연 주영이는 생각대로 자전거를 살 수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주영이가 어떻게 하는지 살짝 엿볼까요? 주영이는 아빠가 방을 나가자마자 계획을 세우기 위해 깨끗하게 방 정리를 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생일 때까지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지요. 우선 내 용돈을 아끼는 거야. 한 달에 10,000원 받으니까 3,000원만 쓰고 7,000원을 모아야지.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용돈은 매달 받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모자라는 돈을 어떻게 모으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바로 그때 머릿속으로 번쩍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맞아, 그런 방법이 있었어. 주영이는 무릎을 탁 쳤어요. 매일 아빠 구두를 닦아주고 용돈을 받는 거야. 그리고 엄마 심부름을 한 후에 심부름 값을 받고 이모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1시간씩 하는 거야. 주영이는 갑자기 부자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틀림없이 자전거를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돈을 얼마씩 받지? 구두 닦는 것은 매일 500원, 엄마 심부름하는 값은 300원, 이모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일주일에 2,500원. 이렇게 하면 내 생일 때까지 3만 원을 모을 수 있어. 주영이의 계획이 참 꼼꼼하죠? 계획을 세운 주영이는 먼저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내일부터 500원씩 주세요. 왜? 아침이면 알 거예요. 녀석,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사실 아빠는 주영이가 자전거 값의 반을 내기로 했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영이의 말이 황당할 수밖에요. 그리고 주영이는 엄마에게도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저한테 마음껏 심부름을 시키세요. 어떤 심부름이든 열심히 할게요. 정말? 주영이가 웬일이냐? 심부름이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던 녀석이. 그럴 일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가게에 가서 두부 한 모 사올래?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 아시죠? 그게 무슨 뜻이니? 제가 심부름을 할 때마다 300원씩만 주시면 돼요. 좋아. 주영이는 얼른 가서 두부를 사다 드리고 300원을 받았습니다. 또 어딜 가려고? 이모네 가게에서 하루에 1시간씩 아르바이트 하려고요. 호호호. 엄마 아빠는 빙길에 웃기만 하셨습니다. 그냥 두고 봅시다. 뭔가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는 모양이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제서야 주영이가 돈 얘기를 하는 이유를 알았거든요. 이제 목표한 돈은 거의 모았어. 이제 자전거도 살 수 있게 되었고 참 야무진 어린이죠? 아빠와의 약속,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주영이가 참 대견하네요. 이렇게 해서 주영이는 생일 전까지 3만 원을 모았어요. 물론 자전거 살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주영이의 모습이 하도 기특해서
엄마 아빠는 나머지 돈을 보태 예쁜 자전거를 사주셨답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세 번째 방법은 목표를 세우고 꼼꼼하게 계획을 짜는 거랍니다. 주영이처럼 요모조모 야무지게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감이 철철 넘치게 되고 결국 성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당당하게 자기를 소개해요. 자신감을 키우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요. 어쩌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랍니다. 바로 나를 친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참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성격이 활달하고 외향적인 어린이는 누구 앞에서도 자신 있게 자기소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어린이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소개하지 못한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이야기는 구본무라는 4학년 친구가 쓴 일기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고 자신감이 있는 어린이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해 주세요. 2002년 3월 6일 날씨 맑음. 나는 오늘 서울에 있는 새 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시골 학교를 다니다가 와서 그런지 반 아이들이 모두 멋있고 예뻐 보였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새로 전학을 온 구본무라는 친구야. 이번에 서울로 이사 왔단다. 사이좋게 잘 지내도록 해라. 안녕. 난 구본무야.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들릴랑 말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본무야, 저기 빈자리에 가서 앉아라. 나는 조용히 빈자리로 갔습니다. 옆자리에는 여자친구가 앉아 있었는데 이름이 정선민이었습니다. 난 선민이라고 해. 잘 지내자. 난 본무야. 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2002년 3월 7일 날씨 흐림. 오늘도 나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자리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 아이들은 말도 잘하고 똑똑할 것 같아서 어쩐지 말 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특별히 할 말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를 동물원 원숭이 보듯 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괜히 내 주변을 맴돌아서 나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아이, 구본무, 말 좀 해봐. 너 벙어리는 아니지? 그러나 나는 우물쭈물하기만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가 답답했는지 수업이 끝나자 선민이가 나를 불렀습니다. 본무야, 나랑 얘기 좀 해. 나는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무슨 얘기? 나 약속 있어서 빨리 가야 하는데. 사실 약속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핑계를 댈 뿐이었습니다. 잠깐이면 돼. 시간 낼 수 있지?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무야, 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니? 너 원래 말이 없는 거야? 아니면 내성적인 성격이라 수줍어서 그런 거야? 사실은 둘 다야. 말주변도 없고 수줍음도 많이 타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그래도 새로 진학을 왔으면 친구들과 친해지도록 내가 먼저 노력해야지. 내 소개도 자신 있게 하고 아이들과 노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지 않겠니? 그렇긴 하지만 내가 책에서 봤는데 처음부터 자신 있는 사람은 없대. 노력하면 성격도 바꿀 수 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밤에 산에 올라가서 소리라도 한번 크게 질러봐.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말이야. 분명 뭔가 달라질 거야. 선민아, 정말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선민이의 말을 꼼꼼히 되새겨 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자신 있는 어린이가 되자고 말입니다.
그날 밤 나는 선민이 말대로 뒷동산에 올라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2002년 3월 15일 날씨 맑음. 오늘은 너무도 기쁜 날입니다. 드디어 친구들 앞에서 다시 나를 소개할 기회를 가졌거든요. 더 기쁜 일은 그런 기회를 나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며칠 동안 선민이 말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잠깐! 오늘은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지 않겠니? 너희들에게 나를 다시 소개하고 싶어. 나는 용기를 내어 큰 소리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새치미가 웬일이래? 얘들아, 본무가 할 말이 있대. 어디 한번 들어보자. 나는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떨렸지만 처음 왔을 때보다는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난 구 본무야. 충청도 보은에서 왔어. 아빠는 공무원이신데 이번에 서울로 발령이 나셔서 나도 함께 왔어. 나는 축구를 제일 좋아해. 축구 시합할 기회가 있으면 나도 끼워줄래? 축구만큼은 자신 있거든. 내 말이 끝나자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래, 진짜 그렇게 했으면 더 빨리 친해졌잖아. 오늘 수업 끝나고 축구 한 게임 어때? 본무도 같이 말이야. 축구 시합을 하면서 나는 그동안 숨겨둔 실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자 공도 더 잘 차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학 오던 날 제대로 자기소개를 하지 못했던 본무는 열심히 노력한 끝에 자신 있게 아이들 앞에서 다시 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싶다면 본무처럼 노력해 보세요. 나를 소개할 때 또박또박 자신 있게 말해야 한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는 거예요. 친구들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없던 자신감까지 솟아날 것입니다. 자신감에 관한 짧은 명언. 자신이 없으면 태도만이라도 자신 있는 사람처럼 목소리는 크고 정확하게 눈에 힘을 주고 시선은 상대의 얼굴을 향한다. 태도가 신념을 부르고 신념이 사람을 설득시킨다.